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취향 지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경험을 나에게 선물하는 것. 그것이 부작용 없는 자기 치유제이고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맘실렌지 카페입니다. 책으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죠. 네. 전반기 때는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대부분 원격 수업, 비대면 원격 수업을 같이 듣고 돌밥돌밥 하면서 그렇게 저도 새롭게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녹록지 않은 그런 시기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실 제가 부모님을 위한 그런 책을 고르다가 만나게 됐는데요. 올해 부모님께서 은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셨거든요. 원래 두 분께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세심하게 케어하는 그런 시골 목회를 해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내비에도 안 뜨는 그런 산골짜기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아닌 과수원을 돌고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택배 기사도 못 올라오고 산 어귀에 있는 이장님 댁에 이제 맡긴다는 그런 우픈 소식도 들었는데요. 참 힘겨운 여름을 보내오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꿈에서 열차를 탔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어디서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 라고. 아버지의 꿈이 지금 은퇴하신 상황과 묘하게 겹쳐져서 들으면서 가슴이 저릿하더라고요. 그동안 쉴 틈 없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 겨우 자신을 돌볼 그런 시간을 얻으셨지만 어미새처럼 아끼고 돌보던 사람들이 없어진 그런 텅 빈 둥지 같은 가슴이 얼마나 헛헛하실까. 조금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제가 좀 권해드릴 만한 책이 없을까 좀 고민하던 터에 이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문요한 작가의 오티움이라는 책인데요. 이 문요한 작가는 제가 전에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죠. 이 오티움은 라틴어인데 세 가지 정도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가, 두 번째는 은퇴 후의 시간, 세 번째는 학예 활동, 즉 배움 속에서 자신을 재창조하고 내적 기쁨을 주는 능동적인 여가 활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꼭 은퇴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찾고 싶으신 분, 무기력한 삶에서 뭔가 활기를 되찾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은 우리 생애 주기 어디에서나 대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청소년기,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저와 같은 여성인 경우에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삶의 형태도 더 자주 바뀌게 되죠. 하지만 꼭 억울하지만은 않은 게 그렇게 자주 트랜스폼 되면서 훈련되고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들 보면은 할아버지들보다 더 노후에 더 왕성하게 사회활동 하시면서 잘 적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냐면요. 나름대로 여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졌다든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성장시키고 싶은데 제자리 걸음뿐일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부모님께 추천해드리고도 싶지만 제 자신에게도 참 유익한 독서였습니다. 이 오티움이라는 주제를 잘 요약한 한 문장을 꼽자면 저는 이거 같아요. 나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취향 지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단정 짓지 말고 나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파헤치고 실험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티움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3장에서 크게 3가지 자기 탐색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먼저는 자기 생애를, 과거를 치밀하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어릴 적 가졌던 크고 작은 꿈들,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느꼈던 일이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푹 빠져서 몰입했던 일, 또는 남보다 빠르게 학습하고 성취했던 경험, 칭찬, 즉 타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일들, 이런 활동들을 쭉 한번 적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일상을 관찰하면서 오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티움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활동이 아니거든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여가 활동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찾는 게 현실적이기도 하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기쁨을 주는 일들 또는 깊어지고 싶은 그 영역들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라면 많은 장르들 중에 나는 어떤 분야를 조금 더 흥미롭게 생각하지? 조금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독서클럽 같은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읽은 책 내용을 강의하는 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직접 이제 실험과 경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와 현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직접 내 몸을 부딪혀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랑 좀 잘 안 맞네. 그렇다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내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라고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어요. 그저 보면서 배우는 것이 1이라면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이 10이다. 과거와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나열한 그런 리스트를 직접 도전해보고 챌린지 카페니까 챌린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 보시거나 경험한 적 있으시죠? 이 오티움도 사랑의 일종이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티움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일상에 활기를 줍니다. 삶의 균형과 활력을 부여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티움 활동은 결과가 아닌 그런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고요. 정신적 이완에 이르거나 강력한 그런 몰입의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게 오티움을 통해서 나쁜 생활 습관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으면 술 이렇게 먹고 아니면 먹는 걸로 푼다든지 그런 나쁜 생활 습관들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기민해지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상승되게 되고요. 이 오티움에도 단계가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질리지 않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일과 관계, 여가의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도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이 또 오티움을 추구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는데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슬럼프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오티움에도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너무 무리한 결과를 이만큼 바라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지고 하기 싫고 이런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능숙해졌기 때문에 더 심화시키고 변화를 시도할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슬럼프를 환대하면서 실력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 속에는 이 정도로 할게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은 요즘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나를 대면하면서 내면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오티움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타성에서 벗어나서 좋은 경험을 나에게 선물하는 것. 그것이 부작용 없는 자기 치유제이고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티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